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1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현재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이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늘 그렇다시피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에 잘 보도되지 않는 소식들,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그 사실들을 한번 둘러보고 기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선에 덧붙여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 각자가 또 나름의 생각을 가지시는데 어떤 필요한 장을 한번 제공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참 예전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면 정말 모르고 지나갔을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옛날처럼 흑백 논리, 빨강색, 파란색, 적대적 개념, 흑 아니면 백,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과거의 전략 전술이 그대로 쓰고 있죠. 약간 미국처럼.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찾고자 한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비축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세상이 또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세상은 좀 더 강력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나무가 자랄 때 또 새 마디를 뻗기 위해서는 매듭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런 단계다. 그런 긴장감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위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8월 7일 날 금년도에 나온 보도인데, 여러분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GDP가 독일의 GDP를 넘어섰다. 이게 이제 PPP의 기반이죠. PPP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이 써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GDP가 햄버거가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10,000원이다. 근데 똑같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GDP죠. 미국 사람 10,000원, GDP 10,000원. 한국 사람 10,000원 가지고 있다, GDP. 그 두 나라의 살림살이가 똑같으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햄버거가 5,000원이고 거기는 10,000원이에요. 똑같은 맥도날드에서. 그러면 우리는 햄버거를 2개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은 같은 GDP를 가지고 1개밖에 못 사 먹고, 그게 GDP의 PPP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윤택한지 물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GDP라는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사실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국에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10만 명이다. 어떤 나라는 10,000명이다. 그럼 그 10만 명을 먹고 재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는 돈도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준으로 따지면은 같은 인구에 범죄자가 10,000명밖에 없는 나라 대비 10배의 GDP를 가지게 돼요. 범죄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죠? 그리고 아프거나 근로 의욕이 없어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런 사람도 소비를 한다. 그것도 GDP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 자체가 좀 불안전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PPP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가 독일을 넘어섰다. 독일은 유럽 제1의 경제 강국이다. 지금 어렵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P 기준으로 하면은 제대로 반영을 하면 5위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참 밖에 가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GDP, PPP 기준으로의 추이 같은 거,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영국과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자, 그것은 현재 서방 주류 세력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주류 비주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물가 지수가 나쁘다고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그게 통계고 데이터가 아니죠. 예, 그런 느낌을 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 찾으면은 색깔론으로 재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독재 시절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자, 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GDP 이거는 이제 자꾸만 덜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직도 쓰는 이유는 조금 적절성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강국들이 이 기준에서 좋은 등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의 GDP 방식이에요. 22년 기준에 미국이 1등이죠. 독일이 2등이 중국, 3등 일본, 4등이 독일. 이게 막 굳어진 지가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틀이 깨지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나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헤게모니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미국 주도의 세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주도 세력들이 기득권이 가지고 유지하고 싶은 그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4등 정도까지가 이때까지 그대로 있었죠. 즉 데이터를 만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이론조사 이야기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영국이 6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G7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7등 프랑스, 8등이 러시아로 돼 있어요. 우리는 한 13위 정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G7이 위상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2등이 중국인 거 빼고는. 중국은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있죠. 그런데 이걸 PPP로 이제 돌려보면은 순위가 아주 많이 달라요. 좀 전에 그림이랑. 자,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 실제 살림살이를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인구 수로 나누면 개인당 PPP가 나오겠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살림살이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구가 그들의 한 2분의 1도 안 되니까. 예. 자, 볼까요? PPP로 하면 중국이 1등이에요. 차이가 좀 크죠. 그 다음 러시아가 5등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세계은행.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금년 여름쯤에 데이터가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독일이 6등으로 내려앉았죠.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나토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혼자 대 나토거든요. 나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G7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순위를 제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인 거죠. 과연 일부 주류 언론에서 주로 보도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막 흑흑대면서 막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 포탄도 부족해서 막 김정은한테 빌어가면서까지 버티려고 한다. 라는 그림과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그렇게 뽑았던 겁니다. 예, 아니에요. 러시아는 살 필요 없어요. 많아요. 돈도 많아요. 더 잘 벌려요. 그렇게 무역 제재를 많이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 성장했고, 오히려 무역 제재를 가한 쪽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대표적이죠. 워낙 힘드니까 데이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국을 고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다. 기준만 하나 살짝 다르게 했는데, 그럼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들이대면은, 예? 더 달라질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어설픈 데이터가 좀 의미가 있어요. 좀 전에 데이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면은 제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러시아 GDP, 노미널 GDP입니다. PPP 아니고 2003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2022년 데이터를 잘 안 보여줘요. 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23년 또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2022년부터 2022년 초부터 무역 제재와 금융 제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니까 이 자료가 공개되면 세상이 안 궁금해하죠. 귀를 닫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전쟁 중에 올라갔어요. 예, 어디 가서 빌붙을 일이 없어요. 러시아는. 오히려 무기도 떨어진 거는 서방이고, 돈이 떨어진 것도 서방이고, 예,
러시아가 세력을 규합해서 뭐 그들이 가진 천연자원, 주로 원유, 가스, 그리고 또 많이 생산하는 세계 1위 밀 생산국이죠. 그런 걸로 조절을 하니까 거꾸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금수 조치를 한 곳이 그 금수 조치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몇 년 전에 아베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극복했죠. 일본이 더 힘들어졌죠. 그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내년 선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을 확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러시아가 필요한 만큼 자리를 딱 먹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 다음부터는 방어예요. 방어. 그리고 협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제가 정치논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몸에 익어 있는 다시 이제 악의 축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밀어붙여서 세계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이번에 푸틴이 제대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아무리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도드라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자체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부분도 기본이 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영국의 버밍햄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는데 미국 영국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하겠다. 너희가 부실하게 해놓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느냐. 되게 명석한 답변인 것 같은데 버밍햄만 이렇겠습니까? 영국 전체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브렉시트를 하고 EU에서 탈퇴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그 탈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었는데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 못했어요 아직. 예. 왜냐? 얘들이 미국하고 교환할 게 없어요. 예. 저게 뭐라고 할까? 제조업이 전멸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로서 살아남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오히려 미국이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미국도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버밍햄은 영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가 파산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앙정부가 돈을 안 대주겠다. 예, 이랬으면 뭐 직원도 월급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쭉 발생을 하겠죠. 예, 우리 부산 같은 곳이 파산을 한 거예요. 예, 그 정도 상황이에요. 만약 영국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아무리 내부가 부실하더라도 그리고 이 도시만 부실했겠습니까? 영국 전체의 문제지. 예, 그 중에 잘못을 한두 가지 더 많이 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돈이 넉넉했으면 안 도와줬을 리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뤘던 걸로 또 한 번 더 간접적으로 또 정빙도 돼요. 이게 뭐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린 건데 영국의 지금 대표적인 전차가 챌린저 2죠. 주력 전차. 뭐 주력 전차로 불리기는 좀 민망스러운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227대밖에 없어요. 독일 266대, 프랑스 222대. 우리 1기 기동사단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개국이 다 그래요. 각각 비교하면 이 3개국 합치면 우리 7기동군단에 있는 전차 숫자랑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자주포는 영국이 48문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30문 지원해 줬으니까 18문 남아 있어요. 또 챌린저 전차도 또 여러 대 줬잖아요. 뭐 10몇 대인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을 한다. 더 짜낼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무기란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조업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저런 걸 하나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 K2 사고 K9 사는 게 K9 후보죠 아마. 100배 이득이에요. 자, 이런 상황 군사적인 부분하고 그들의 다른 경제적인 부분하고 지방자치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영국이 이렇고 프랑스도 쉽지 않다. 독일도 아주 안 좋다 지금.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을 하려면 어디서 뭘 끌어다 대야 되느냐. 그 손길이 우리한테까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뭐 기존에 뭐 포탄 파는 것도 있고 금액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자, 그리고 이게 몇 달 전에 윤석열이 이게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전후 복구 사업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EU에서도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그때는 끝나는 수순이었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왔고 근데 최근 한 달 정도 만에 바뀐 거예요. 자, 바이든의 머릿속에 생각은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공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게 이제 푸틴이 제대로 한번 맛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유럽은 지금 따라올 형국이 안 돼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에 빌붙고 있어요, 전부 다. 왜냐, 러시아는 미국과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가서 빌붙고 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그런데 그쪽은 브릭스라는 틀을 만들어서 나라들이 확대되면서 그쪽 틀이 있거든요. 그럼 그 틀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양새가 안 좋게 됐죠. 지금 유럽의 강국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국의 이제 수상은 그때는 순학이 아니었죠. 1년 전은. 1년 전에는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용했던 모닝 컨설트의 22개국 정상들, 지도자들 지지율 비교예요. 1년치입니다. 작년 8월, 금년 8월. 요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기시다 많이 떨어졌죠. 일본도 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일본 심각합니다. 25%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옛날 같으면 30% 중반만 돼도 바로바로 거기는 대통령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이 지배를 하는 거니까 금방 교체됐을 거예요. 버티고 있죠. 독일 총리 마찬가지죠. 33에서 25%,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24에서 27까지예요. 우리 윤석열 지지율도 얼마 전에 25%까지가 24%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각국의 정상들이. 참고로 이번 달 윤석열의 지지율은 20%입니다. 그래서 22개국 중에 22등이에요. 자, 이런 상황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관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편 러시아는 제가 어제 수호의 57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아주 늘어졌죠. 지금 거의 우리 KF21과 지금 비슷하게 시장에 나오게 될 형국인데 2019년에 이제 러시아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78대라는 대량 주문을 해요. 이때부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젊고 그리고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노후해서 이제는 삐걱거리면서 빨리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고비용 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들의 대중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익숙함에 젖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큰 이제 반전이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영국이 보유한 전차대 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 숫자하고 수호의 57 새로 주문한 숫자랑 비슷하죠. 수호의 57이 더 많네요. 영국의 자주포보다도 42대. 30대 지금 우크라이나 줬잖아요. 이런 형국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고 푸틴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포탄 좀 사고 뭐 대전차 좀 미사일 좀 쏴서 그 공공해진 우크라이나전에서 공공해진 푸틴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선의를 베풀고 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내용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도 30만 발 미국에 포탄 팔았을 때 조용히 팔았잖아요. 그 미국에서 비밀 문건 공개만 안 됐으면은 선의의 도청 그런 건도 없이 몰래 살짝 팔았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여기저기 다 구경시켜주면서. 저는 푸틴의 이런 행보는 바이든에게 엄청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푸틴은 북한은 훨씬 더 강해진다. 지금도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감정적이나 격한 언급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으로부터. 우리 남한 정부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푸틴은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10수년 이상 된 거니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 이 푸틴의 러시아는 체력을 많이 비축했죠. 미국과 유럽은 늙었고, 예,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졌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걸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굳어질 수도 있다. 이게 영원히 이제 굳은 자가 돼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중국 갈 수 있다. 1대1로 협력하겠다. 유라시아 대륙 활성화시키겠다. 예, 미국 너희가 지도력을 행사 못한다면은 우리가 나서서 전 세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전부 다 힘드니까 그 기회를 너희한테 선수를 양보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 수를 거두지. 그러면 그리고 같이 망가지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전 확전한다 그러면 유럽들은 더 말라 죽을 거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없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전 지구가. 그래서 푸틴은 지금 엄청난 협상가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즉 이 말은 미국 너희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랑 협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국에게 맞설 수 있는 힘도 너희한테 쥐어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 카드를 지금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이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시간은 많이 없어요, 지금. 예. 자, 거기 미국도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푸틴이 지금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국 쪽에서 미적거리면은 10월 달에 바로 중국 가서 사인해 버린다. 그럼 이게 굳어버린다. 훨씬 더 버거운 적을 만나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씩 밀려날 것이다. 예.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거기가 중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예. 미국이 인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들 나라를 괴롭히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예. 근근히 살아남아서 손을 잡잖아요. 인심을 잃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거에 확실한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어주겠다. 북한의 중립적인 자세를 허물어주겠다. 러시아 쪽으로 확 당기면서 완전히 벽을 만들어버리겠다. 미국한테는 협상 여지가 없어진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적이 더 강해지면서 영원한 적으로 남게 된다. 협상의 여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푸틴은. 자, 이런 점이 우리나라 언론 같아서는 거의 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우리 남한의 현재 정부도 외교적인 역량이 존재감이 전혀 없죠. 그리고 현재 상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미 바깥에서는 이제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모략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예. 뽑혀져 나갈 뻔했던 그들이 자리를 되잡고 앉아서 대통령을 하나 만들고 이 상태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좀 골몰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큰 영향력은, 큰 흐름은 바깥에서 올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예. 김정은도 거기 올라탄 거예요. 예. 진흙탕으로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미국의 지금 비즈를 보면은, 미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게 CNBC에서 나온 건데, 금년 예산에서 이 비제 이자로만 들어가는 돈이 475빌리언이에요. 저러면 1빌리언이 1조 정도로, 1조 좀 넘죠. 1.3조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환율로 치면은,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그걸로 쓰고 있어요. 네. 빚 갚는데, 이자로. 원금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CNBC 내용을 보면 참 무서워요. 이게 큰 문제인데 사실은 문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사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 이런데 전체 빚이 100에서 70% 정도를 자국에서 가지고 있다. 저기는 개인이나 뭐 투자사 뭐 이런 데겠죠. 30%를 외국에서 가지고 있다. 자, 이 30%가 덩치가 훨씬 크겠죠. 개별 소유주 차원에서 보면은 저걸로 전체 가격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저게 크게 움직일 여력이 많고 70%는 움직일 게 별로 없어요. 후수가 되죠, 항상. 지금 30%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아주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저 30%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 그들의 우방국, 그들을 믿어주는 우방국이 손해를 안 보게 옛날 채권들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달러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것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빚, 개인은 개인대로 빚, 기업은 기업대로 빚.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발생했던 거품들이 헤게모니가 없어지면 그 빚이 진짜 빚이 되는 거죠. 예, 미국산 빚의 무서움을 아직 몰라요. 예. 그래서 이리저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건데 푸틴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죽는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갖고 보렴. 좀 더 수명을 길게 하는 방식. 예, 고민해 봐라. 내가 자극을 좀 줄게. 이런 상황이. 푸틴 여유가 있어요. 바이든 여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대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자, 그 피치가 이거 이제 레이팅 하는 데서 이렇게 안정성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미국 채권의 안정성을 이게 떨어뜨렸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도를 안 됐을 걸로 봐집니다. 예. 빚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피치가 경고를 했잖아요. GDP 대비 빚의 비율이 너무 높다. 예. 그리고 계획이 없다. 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다. 저 정치가 저는 내부의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도 엉망이지만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와의 경쟁, 저걸 계속 만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억지로 친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폴리티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 때문에 낮췄다. 여기도 어드밴티지를 많이 줬을 텐데도 낮춘잖아요. 이걸 CNBC에서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 자기들은 이 빚이 크지 않다.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지 좋다. 근데 빚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필요하죠. 우리도 빚 해보면은,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돈 빌려다가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면은 되는 거니까. 그게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예, 회계에서.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빚을 내가지고 더 큰 걸 만들어내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CNBC 데이터를 보다가 제가 이제 웃음이 나온 게 있어요. 자, 피치가 GDP 대비 빚의 비율이 미국이 100% 좀 넘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했는데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제기한 데이터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일본이 200%가 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죠. 결국 대부분의 빚을 일본 국민이 지고 있죠. 예. 그래서 30% 정도의 많은 분량을 해외에서 지고 있는 미국이랑 많이 다릅니다. 일본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보세요. 그리스, 수단, 에리트리아, 싱가포르, 이태리, 싱가포르 이런 데 빼고는 사이프러스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하고 보다 밑에 있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옹색해요. 이런 데이터까지 꺼내가지고 그들의 달러는 지금 안전하다, 우리의 빚 상태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런 게 반전이라고 봐져요. 예. 지금 바이든은 정신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일본이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간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들 재무부 채권, 미국은 재무부 채권도 있고 각 부처별로 또 채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빚은 상상외로 재무부 채권 말고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1년치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미국 빚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127빌리온을 줄였어요. 지난 1년 기간 동안. 예, 중국은 한 100 정도 줄였는데 일본이 더 많이 줄인 거예요.
네, 127빌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150조 원 정도 돼요. 영국은 살짝 늘렸어요. 자, 아까 영국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영국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전망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 또 손해보게 될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만에 하나 미국이 망한다면은 그거는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많이 팔고 있고 일본 많이 팔고 있고 사우디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많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달러의 불안정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30%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큰 결정이 이들은 내릴 수 있거든요. 덩치가 크니까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분량이 크잖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우후죽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몰락이죠. 근데 그런 일본마저 그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해야 될 일본인데 이런 행동을 취했다. 엄청나게 위험하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을 해서 다시 전 세계 흑백 구도를 만들어서 바이든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런데 푸틴이 딴지를 강하게 걸고 있다. 자, 그 다음 판단은 우리 각자 이제 몫이겠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스푸트니크에서 이제 9월 15일 날 며칠 안 됐네요. 나온 기사인데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얼마나 공고하냐. 지금 상황에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이미 유럽의 상황은 오늘 이제 이야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자, 러시아 초창기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을 흔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뭐 해외로 도망을 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아까 러시아의 경제 상황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푸틴이 이런 이야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적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 관찰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이든의 말도 거짓말이 훨씬 많죠. 사실보다. 30만 명의 뭐랄까 지원병이 모집이 됐다. 이거는 지원병인 것 같아요. 월급을 받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야기할 때 27만 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30만 명이더라 라면서 지금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당 하루에 한 1,500명 정도의 지원병이 모이고 있다. 자, 이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언론에서 보도는 잘 안 되고 있겠지만, 자, 이런 거고 최근에 젤렌스키의 국방부 장관이 잘렸죠. 왜? 삥땅을 해서 잘렸죠. 미국에서 지원받는 금액. 그리고 미국 의회의 소식들도 유심히 들어보면은 미국 내부에서 그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즉 우크라이나와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이기겠죠. 우크라이나전에서. 여기는 진심이고 거기는 딴 생각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푸틴이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럴 때인데 위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 월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푸틴이 강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떤 외국 군대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전에 넣을 정도의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말들이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알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북한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요 점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푸틴이 하루하루가 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한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존중할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요게 협상용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 관계를 맺는다. 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북러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체결하게 되면은 미국한테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상황에 따라서 중국, 이란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이 확대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블록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 사이에 틈을 계속 벌려놔야 되는 게 미국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푸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를 줬다가 살짝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 선을 넘기면은 그게 굳어질 수가 있다. 그러다면 인류 전체가 후퇴한다. 그렇지만 그 선택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강공을 지금 시도했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지금 반발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난 너를 정오회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100% 너의 친구가 될 수 있고 100% 너의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카드를 김정은과 공유했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의 생각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